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나올 때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좋은 투자 또 좋은 자산 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아파트에 실거 중에 있고요.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작년에 2021년 12월 대단지 대형 평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입주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입주 기간이고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네. 예,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담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네. 예,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네. 시흥시 코아루 웰라움 아파트 그리고 지금 네. 분양권 당첨되신 곳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바로 옆이고요. 도로변 사이로 한 10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한라비발디. 네, 한라비발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주해봐도 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은 입주할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까지 얘를 1각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네. 지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으니 지금 파는 것이 오히려 나으냐 아니면은 나중까지 갖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맞습니다. 없겠느냐 이런 고민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이에요. 지금 갖고 계시는 신형 웰라움이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야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예상. 근데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수요는 뭐냐면은 얘는 돈이에요. 돈이 늘어나야 돼.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올해 내년 갈수록 좋아질 거야. 2, 3년도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돈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은 더 많이 구매를 해두면 돈이 돼라는 심리가 더 많이
확장될 거야.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그 반대로 아니야. 돈이 줄어들어. 그리고 심리는 더 위축될 거야.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올라갈 거라가 아니라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을 해야 맞겠죠. 네, 네. 어느 쪽으로 가장 가닥을 잡힐 것 같아요? 혼자 생각에. 지금은 네, 이쪽이 금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은계지구 쪽 신축 2년에서 4년 된 아파트들이 예,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그때는 전매가 가능했었대요. 네, 그래서 그 금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것들이 네. 쭉 시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 예, 네네네. 그게 금매가 나온다고 하는 건 이 부동산은 말이에요. 예. 주택을 하나 갖고 있던,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던, 한마디로 해서 자산을 적게 갖고 있던, 많이 갖고 있던,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산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하락될 거야 하면은 있는 자산도 내놓으려고 하겠죠. 네네. 근데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이거 내놔버리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놓겠죠. 네네. 2개나 3개 가진 사람이 먼저 내놓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얘기는 첫째 우리 그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금리가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에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네. 아울러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도 이거 빨리 대출을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너무 오르면 팔아서라도 갚아야지라고 바뀌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흐름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은 그 영향인데 그 영향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심리도 더불어서 주저앉겠죠. 네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아파트는 구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더라도 매도할 때 되면은 그거는 못 판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견제해 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상이 올라간다가 내려간다예요. 내려가는 첫 번째 이유가 금리다. 네네. 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요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지 아파트들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급이 지금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표시해 놨는 게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전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땅들이에요. 네. 부천 옥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위에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창릉 바로 그 상암동 위쪽. 네네네. 그쪽 위에는 이제 검단이니 그다음에 김포 쪽 들어올 땅이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그래서 이 공급 계획이 물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은 공급 계획이 서울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을 보면은 2030년까지 대충 서울 수도권 안에 들어올 물건이 거의 한 200만 호 가까이 보여져요. 200만 호 가까이. 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안에 200만 호 가까이 되는 물량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만큼의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네. 공급 또 월세 물건도 늘어나겠고. 그러면 자동으로 전세나 월세는 주저앉겠죠. 네. 주저앉게 되면 매매가하고 이 전세가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투자 금액은 커지죠. 네네. 그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더 투자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매매가도 같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라도 빨리 얘는 정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 입주할 때 되어서 예. 예를 들어서 정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보다 1, 2억 이상씩 더 빠진 다음에 정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두 번째는 그때 가서 바닥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대해서 다급한 어떤 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 두 가지 상황을 견지해 봤었을 때 저는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그렇게 견지하면 돼요. 밑에 얘는 더 이상의 다른 건 없어요. 밑에 이런 신안산선이라든가 어떤 호재가 특별히 여기는 없어요. 이미 월판선은 다 끝났고요. 네. 예,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빠른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권유 드렸는데요. 좀 고민해 보시고 계속해서 걱정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기 청파동 배문중고등학교 뒤에 제가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한 70%는 동의를 거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70%인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해서 이거 팔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평수를 몇 평이나 받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해갖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청파동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주택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빌라예요. 네, 홍은빌라. 빌라. 네. 지금 여기를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아니, 지역 제가 살고 있어요. 네,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개발이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나중에 평수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고민 많으신데요. 바로 전문가님 검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텔레비전은 못 보고 있어요. 극장에서 받아요. 그렇군요. 네.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네. 혹시 그 재방송 나갈 때 네. 꼭 챙겨 보시길 권해요. 네. 지금 이제 지도를 제가 펴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 대충 서계동하고 붙어 있는 네. 그 언덕 위에 같아요. 맞아요. 언덕 위에 만리제길 가까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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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위쪽으로 서계동은 말이에요. 네. 지구단위 계획일이 뭐 해갖고 이름이 잡혀 있어요. 이게 네. 정말 여기는 따로 특별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고, 네.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는 데예요. 네. 그림이 없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개발 추진은 이런 거죠.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거주자 아니고 네. 가지고 있는 소유자. 네. 빌라든 아니면 도로 부지가 됐든 아니면 뭐가 주택이 됐든 아니면 단독이 됐든 다세 뭔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제 조합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이 추진하는 거다. 두 번째는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법이 정해져 있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조건은 되어져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깨끗해. 이제 지은 지 10년, 20년도 안 됐어. 근데 나는 부속을 짓고 싶어.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하겠대. 그럼 허락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지역 전체의 건물이 얼마나 낡았나, 노후도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개발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기준이 돼요.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오케이 되었을 경우에 네. 그다음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우선 진행하고 싶어도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주민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네. 아니면 수입이 더 많거나, 맞죠? 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재개발은 처음에 이 건물이 다 헐고 나면은 그 토지만 남잖아요. 네. 토지하고 건물 평가했는 전체 금액 있죠. 네. 평가 금액. 그거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일단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뭘 제공을 하냐면은 건축비 제공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관리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런 제반 비용들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는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수입이 뭐냐면은 조합원이라도 돈을 내고 아파트를 받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로 뭐 1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 전체 분양가가 얼마다 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또 일반 분양가가 있죠. 네. 요거 합친 전체 금액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를 정할 때 나는 여기 일반 분양가 15억 팔 거야. 그랬는데 주변 시세가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15억이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러면 팔릴 수 있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계산해서 해 보니까 토지 우리 지불하는 거하고 건축비, 관리비 다 했는 걸 따져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러면 주민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높아져야 되니까 주민들은 돈을 그만큼 많이 내고 가라면은 안 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사업이 더디어지겠죠. 네. 아니면 진행이 안 되겠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은 스타트 시작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차갑게 식고 있는데 저는 2,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식어지면은 많은 정비사업 구역들이 사업 진행을 못해요. 이유는 원래는 10억 정도의 분양할 거야 하고 계산하고 사업 계획을 짰는데 이제는 10억 분양이 안 돼. 8억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있는 조합원들이 돈 2억만큼 더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집주말 가면 더 내라 하면 내가 어떻게 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지지부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면 금융 비용도 더 늘어나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2007년도에 지금처럼 고점이었었어요.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비싼 적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네. 네. 그 2007년 이후에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약 6년, 7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 떨어질 때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을 못하고 해제를 했어요. 이게 일단 재개발이에요. 제가 지금 재개발을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게 재개발이고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한 걸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이 지역이 70% 동의를 받으면은 재개발이 됩니까? 네. 모른다예요. 아직까지는. 아. 될 수도 있는데 네. 무조건 된다가 아니다.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건물 노도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네네. 번째는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재개발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업의 종류가.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냐면은 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다 부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님이 속해 있는 그 건물 있죠. 부분만. 그 건물 해당되는 그 블록, 도로와 아. 도로 사이에 있죠. 네. 그러면 보통 건물이 한 열 몇 개에서 20개 안쪽이 되겠죠. 네. 그것만 딱 부숴서 거기만 나홀로 아파트처럼 딱 올리는 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개발보다는 해놓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인기도가 조금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거를 인접해가지고 여러 개가 되면은 아파트는 다 다르지만 네. 지하라든가 모든 걸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주택, 그걸 모아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런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네. 그런 모아주택으로 갈지 어떨지는 저도 몰라요. 거기에 따라 또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재개발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님은 평수를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요? 20평 대도 자격이 있고 30평, 40평, 50평 다 자격이 있어요. 다만 만약에 나는 40평 받고 싶어 해가 신청을 했는데 네. 40평 세대수가 100세대 짓는데 신청자가 130명이다. 그럼 30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 사업하기 전에 각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도 갖고 있는 빌라를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평가받는 금액이 본인의 이제 권리 금액이 돼요. 권리 금액은 아닌데 본인의 이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재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평가를 한 20억 받았는데 나는 평가를 3억 받았어.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40평에 넣었어. 네. 그랬을 때는 평가가 많이 받은 사람 위주로 거기에 당첨이 돼요. 그러겠죠. 당첨이라기보다는 그런 순서대로 잘 그렇게 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평수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단지마다 짓는 평수에 따라서 신청자들에 따라서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상 보면은 재개발을 하면은 30평대까지 가는 거는 큰 거 없이 무리 없이 거의 가더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20평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평수에 대한 고민 해결됐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걸 팔까요 말까요? 지금은 파는 네.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해야 그다음에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재개발로 진행되는지 만약에 재개발로 구역이 확정되고 진행된다 이러면은 이런 다세대 빌라라도 금액대가 10억 이상씩 확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갔었을 때 매도 여부를 그때 사업성을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더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하는 구역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지금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이걸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봐야 남는 게 없어. 그러면은 목이 찰 만큼 찼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진행 도중이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단지에 있는 빌라들이 사실 작년에 목이 다 찼어요. 작년에 빌라가 그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팔았었어야 최대한 이익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분양하는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더 많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프리미엄은 과중해서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어요. 이해 좀 어렵죠? 네. 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 보면 훨씬 좀 쉽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꼭 제 방송을 꼭 보세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제가 다 답변 드렸죠? 아, 예.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거주 지역 향후 전망 신중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월계동의 미니삼이나 네. 성남시 수진일구역 둘 중에 어느 쪽이도 전망이 괜찮은 거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지금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보신 곳이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미성 3호 3차 이 아파트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성남시 수진 1구역 여기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를 매수하는 게 적절할지 지금 대표님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잘 안 들리는데 거리감이 너무 좀 머네요. 조금만 가까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들리세요? 네, 네, 네네, 지금 좀 좋아요. 그렇게 좀 가까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월계 미룡 미성 3호 얘기하시는 건데 네, 걔는 석계역 쪽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네. 자, 석계역 쪽으로 제가 갑니다. 석계역 쪽 뒤에 여기에 한화 그랑빌 아파트가 있고 그 뒤쪽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월계 미룡 미성 3호 미미3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는 평수가 3개 평형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마 19평인가 하고 20평인가 하고 23평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신 평수 있으세요? 25평이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25평. 거기 25평은 없어요. 23평일 거예요. 아, 3호 3차가 25평이요. 아, 3호 3차를 보셨다? 좋아요. 25평을 얼마 정도에 보셨어요? 8억 뭐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예, 8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하고 설명을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입했을 때 돈이 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25평이 오래되고 30년 이상 돼가 낡은 거잖아요. 네, 그럼 8억 5천을 주고 구입을 한 다음에 추가 부담금이 있겠죠. 네, 똑같이 25평을 신청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추가 부담금까지 내고 나면은 실제 나중에 형성되는 가격이 있겠죠. 네, 입주 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 여기에 신축이 이루어졌다고 치고 현재 그럼 실제 25평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25평이 나중에 30평 할수 아니 그러니까 30평 가더라도 좋은데 그냥 제가 그 설명은 따로 드릴게요. 네, 30평 가는데 공짜로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25평을 간다고 25평이 25평으로 간다고 치고 25평이 좋아요. 거기에 그러면 30평이 생겼다고 치고 네.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한 12억, 13억 정도? 예, 12억에서 13억을 예상한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주저앉으면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25평대가 25평을 그대로 갔었을 때 8억 5천대가 그대로 돈을 1원도 안 내고 25평 가더라도
신축이 8억 5천이 되면은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네네. 10억 정도 돼야 조금 남죠.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지금 30평대 가기 위해서는 일부 돈을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고 나서 12억 정도 간다면 남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늘 머릿속에서 손익, 수익을 예상 수익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도 뭐 올라가겠지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단지는 미미3이라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쩌면은 25평 하나 구입하면 25평 가는데 추가 부담금 거의 없이 갈 수 있어요. 네네. 뭐 일부 내든지 일부 안 내고 일부 돌려받든지 거의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단지예요. 네. 그런데 그 사업성이 좋다는 거를 저만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 붙어서 여기가 25평대가 8억 5천까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억이나 5억대 형성돼 있으면 이거는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 네. 그런데 8억 5천 가버리면은 사업성은 좋은데 그 좋은 사업성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버렸죠. 아, 네. 그러니까 나는 별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울러서 성남으로 갑시다. 성남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사업성이 좋든 나쁘든 그 지역의 가격은 통상 사업성 계산해서 보면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겠죠. 네. 가격이 조정될 때를. 그렇죠? 네네. 아까 그 좀 두 번째 우리 고객분들처럼 시청자분처럼 우리 시청자분도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엄청 가격 올라간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을 못 잡아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한테 뺏겼잖아요. 기억해요? 네네. 그럴 때 이명박 정부 때 오면서 박근혜 정부 넘으면서 가격대가 쭉 빠졌죠. 네. 예.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그때 모습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아, 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도. 누구나 다 정답은 없어요. 지나봐야 아는 건데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평생 동안 벌었는 돈이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까먹는 거는 한순간이죠. 네. 그래서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의견은 성남이든 이거든 어디든 지금은 좀 조용히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 모르면은 어떤 진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쌓고 시황을 판단을 좀 해가면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월계동 미미삼이랑 네. 수진 1구역 중에 앞으로는 어디 쪽이 좀 약간 전망이 괜찮을까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게 왜 쉽지는 않냐면은 지금 성남에 있는 가격이 원래는 서울보다 가격이 훨씬 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위례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성남 가격이 거의 강북 가격 이상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선호도가 성남이 점점 개발이 되니까 어느 쪽이 낫겠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주변 환경이 있죠. 네. 환경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성남 쪽이 좀 더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네, 아니. 네. 아유,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시다가 가격 조정이 조금 왔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신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안전하게 진단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정리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 상담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시황 내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지식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돈의 양이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리가 식으면은 돈은 그냥 갖고만 있지 안 쓰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베노믹스해서 돈을 풀었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주택으로 해서 투자하는 시기는 끝났어.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주택으로 돈이 몰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는 돈과 심리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공급은 이거는 정해져 있죠. 지금 얼마 정도 주택 숫자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고 앞으로 공급 계획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확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중기 또는 장기에 있어서의 가격 흐름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올해 내년 2, 3년 뒤에까지 요 단기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볼 때는 이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수요적인 측면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 돈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금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 상황, 금리 인상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매번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수요가 위축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금리가 방향은 그런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방향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줄이 쪼여지게 되면 시중에 돈이 유통되는 자금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중의 경제는 이 돈이 이 피하고 똑같은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불황을 무릅쓰고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금리가 이렇게 물가를 잡지 못하면은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물가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되고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국가는 물가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시장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올라왔다. 0%에서 2.5%까지 올라왔죠. 0.25에서 올 한 해 만에 거의 2.25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연말까지 약 3.7% 내외까지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약 한 4, 50년 이내에 가장 단기에 가장 폭등을 시키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면 그만큼 시중의 경제는 가장 충격이 많이 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9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한다는 거고 한국은 분명히 0.5에서 2.5까지 지금 올 한 해만 2%가 올랐지만 연말까지 가면서 미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도
국제적으로 한 3%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빚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 7%대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수요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매도하려고 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을 보는데, 왜 부동산 방송에서 정권을 보냐면은, 이 정권이라는 것은 그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선행 지표들 중에 하나가 정권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권을 보면은 2008년도에 여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있고, 우리 부동산 가격이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008년도에 꼬꾸라질 때 코스피가 약 2065 수준에서 1047로 약 50% 정도 하락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약 3,300에서 약 2,000, 원래 한 2,400대까지 가는데 2,300 가까이까지 약 한 30% 하락을 갖고 있고, 아직도 하락 방향이더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직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직 더욱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가게 되겠죠. 붕괴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를 봤더니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슈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심화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는 당연히 어려워지죠. 그래도 94억 달러만큼 5개월째 마이너스가 나왔다. 사상 최고치로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적자로 가고 있다. 그만큼 원자재라는 외국 수입 가격이 그만큼 높다. 우리는 원자재가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의 무역과 대중국한테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적자가 언제쯤 되면 끝날 거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나와주면은 지금 당장 적자가 되더라도 언제는 괜찮아져 하면서 미리 시장은 좋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은, 첫째, 이러한 금리 인상의 수요를 위축시켜서 적어도 내년에는 대출 금리 7% 가까이까지 육박할 듯하다. 이 말은 볼 것도 없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일부가 움직인다고 가격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질 순간 몇 건은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시장이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개선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최근에 약 한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전 세계 돈이 풀려나갔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가격을 올리고, 정권 시장으로 흘려들어서 주식 가격 올린 거죠. 자, 빅스텝이라는 건 금리를 0.25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올리는데 0.5, 0.75 이렇게 갑자기 확 단계별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빅스텝의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폭으로 지금 하락이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최대폭 하락이 이게 최근 한 10몇 년 동안에는 어쩌면 20, 30년 안에 단기에 가장 많은 하락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가장 단기에 많이 오르면 가장 단기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늘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2, 3년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얘기죠. 8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핵심은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이러한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이런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면 갈수록 이러한 공급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조정 후에도 반등이 된다는 자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됐는데 17개 광역시도 집값이 전부 하락했고 수도권 낙폭은 10년 만에 최대고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내림세로 돌아섰다. 전세 시장도 약세로 지속이 돌아갔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16년간, 지금부터 16년간이에요. 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흐름, 전세가율 흐름을 봤더니 이게 강남입니다. 강남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스톱이죠. 강북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하락이죠. 분당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지금 꼭지점이 있고 일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죠. 주춤. 자, 지금 보면은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냐의 차이지 전체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 눈으로 하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단지들 몇 개 뽑아서 제가 만든 건데 이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그런 흐름으로 간다 하면 전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전부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내 것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세미나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할 텐데 우리 바톤을 우리 아나운서에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방향들이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 따른 향후 시장의 전망과 흐름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또 투자 전략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정과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주는 추석이잖아요. 이번 주만 세미나를 금요일 날로 당겨서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화요일은 내일은 우리 김남연 대표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세미나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시장 상황도 모르는 거 많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은 있는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상황들이 지금 같이 중첩돼 있죠. 그 많은 것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저도 18년 동안 부동산을 했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세미나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71번 전화 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대비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